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유튜브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이 채널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목 옆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그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눌러보시고 필요한 자료들은 얼마든지 직접 가져다가 쓰셔도 무방합니다. 모든 저작권은 국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필요한 자료들은 가져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USB에 담아서 아니면 전단으로 해서 북한 지역에 보내는 그럴 때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요 윤석열 다시 한번 더 이런 얘기겠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에 복직하라는 의미로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에 목숨을 던져서라도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해야 되겠다. 이 이념과 사상이 지금 20대, 30대들에 의해서 윤 어게인으로 이렇게 거리에서,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이 얘기가 계속해서 재생산될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확성되고 있는 이 경향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어게인이란 말은 왜 나왔을까요?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벌어졌던 일만 놓고 보겠습니다. 물론 당일날 계엄포고령에는 무슨 의사들을 빨리 자리에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좀 볼멘 성토성의 표현들도 들어가 있었고, 경험 없이 정신없이 서둘러서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첫날은 분명하게 어떤 정의, 데피니션이 없었습니다. 뭐에 대한 데피니션이 없었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럼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가 정확히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규정과 범위와 개념이 제가 그날 처음에 느낄 때는 좀 애매모호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곽종군이라든지 홍장원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온갖 곳을 다니면서 그 국사범 범죄자들과 같이 협조해서 내란을 몰고 갔었죠. 특히나 국정원에 있었던 그 홍장원이라는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 짓거리는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녀석이 그런 거짓부렁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뜨는 것은 한동훈이었죠.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 가야 되는데 아주 적극적인 기여를 한 이 배반자는 바로 한동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대통령이 12월 12일입니까?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을 듣다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호소가, 의문이 많아서 이것을 국민들께 직접 여쭤보는 이러한 형식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러한 선거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은 국제적인 공조 체계 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언급을 또 합니다. 자, 지금 달리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불법 조작 선거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A국, B국, C국, D국 여러 개 나라가 국제적으로 마치 국제공산주의 코민테른이 작동하듯이 여러 개의 나라가 소위
범죄 조직화되어, 즉 부정선거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진 뭐다? 국제 범죄 행각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중국이 직접 개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대통령 입에서 나오게 되면 이거 지금 전쟁하자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 일이 됩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국제 간의 어떠한 협조와 공조 속에서 이루어진 불미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우회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그런 우회적인 표현을 점잖게 하셨더라도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국민은 야, 저거 전부 다 중국 애들이 와서 저지른 범죄 아니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국제관계 속에서 또 벌어졌던 일들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바로 12월 4일, 5일 이렇게 선거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1대1로를 추종하던 친중 정권이 이번에도 다시금 대통령으로 권력을 유지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마냐만가 하는 그 8년 전에 밀려났던 친미 성향의 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여권이고 현직 대통령에 있던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니 어디로 도망을 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얘기는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비상계엄과 그리고 국회와 수원 또 관악구 등지를 방문했던 대한민국 군인들의 움직임과 과연 아무런 연관이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게 되죠. 그리고 이런 곽종근이나 홍장원이 이런 김승만도 못한 육군사관학교 출신 아이들이 거짓으로 아첨과 내시 생활을 하면서 얻어낸 그 관직을 통해서 이 녀석들이 거짓말을 하고 김병주, 박선원이, 부승찬이, 박범계 이런 애들한테 회유를 당하고 협박을 당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그 찰나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참여하면서 재판 받는 과정에서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때로는 미소까지 띄어가면서 그런 재판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아무리 강심장애 하더라도 진짜 내란으로 몰려서 무슨 형사재판을 받는다? 아니면 대통령에서 파면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여유 있는 자세는요, 뭔가 확실한 키를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미스럽게도 지금 모 로펌에 있는 그 서울법대 선배되는 몫이 성을 가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해서 대통령을 6개월 내에 하야하고 내려오면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기각이나 각하를 시켜줄게 이런 제안을 넣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결과 갑자기 8대0 전원일치의 탄핵 인용이 되고 결론은 파면이 됐어요. 그 밝은 표정으로 탄핵되었음을 선포하는 문형배의 얼굴을 저는 오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잊을 수 없는지는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파면이 됐어요. 일주일 만에 관저를 떠나서 지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그저께 금요일 오후 다시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남동에서 나올 때 그 2030 세대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 특히나 Make Kore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적색 모자를 대통령께 씌워드리는 장면도 있었고, 또 잠시 후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우리는 이미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승리했다고 하는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러한 멘트를 우리 국민들은 모두 보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진실은 뭐냐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자,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파면되었기 때문에 2달 내에 선거를 해야 된다고 지금 온갖 난리를 치고, 특히나 여당이라고 하는 국힘당 저것들은요, 도무지 사람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높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를 제껴서 떨어뜨려야 하니까 지금 1차 관문에서는 100% 국민들 여론조사만 의거해서 정하겠다 그러죠. 보나마나 한동훈이를 옹립하고 김문수 같은 사람은 떨어뜨리고자 하는 국힘당 내의 친중 세력들, 내각제 세력들이 그와 같은 음험한 모략을 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또 1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께서도 지금 어제, 그제 계속해서 지금 실수를 연발하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1차 관문을 통과한다 해도 그 이준석 같은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놈을 거명을 한다거나 뭐 안철수하고도 연대할 수 있다거나, 만약에 이런 얘기를 정말로 김문수 장관의 생각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현재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진실입니다. 정직입니다. 자유와 정의 아니겠습니까? 자, 이 얘기들은요, 자유와 정의, 진실이라고 하는 얘기들은 지금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역사상 최대의 범죄 행각을 발본색원해서 진정한 국민의 뜻을 수렴해서 공명한 선거를 통한 공명정대한 정치를 이 땅 위에 정착시킴으로써 우리 국가가 해야 될 마땅한 임무, 소명, 책임을 완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한다는 거는 지금 뭐 수천억을 들여서 또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올바른 정신과 이념을 바로잡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중도를 잡기 위해서 지금 여론조사 한 거 보면요, 무당파, 중도가 이번에 선거는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를 잡기 위해서 좌와 우와 할 것 없이 오직 표를 받아오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진실되고 정직한 그런 신념과 사상 없이 이런 다람쥐들처럼, 쥐새끼들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양심에 입각한 정직한 마음으로 반국가 세력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국가 세력들을 반드시 일소하고 척결해 내겠습니다. 동시에 부정선거를 없애는 한편, 부정선거를 없애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전투표제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투표함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투표한 그 장소에서 그 투표함을 개봉해서 바로 거기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즉, 수개표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대통령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저 짐승만도 못한 이준석이 같은 아이를 아무리 1차 국민여론으로 뽑는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준석이 같은 놈과도 같이 가겠다? 이거는 부정선거를 하겠다, 부정선거를 눈 감아주겠다는 얘기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1점이라도 있다라면은 국민의힘에 어느 누가 나오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조차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30번의 대통령 및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그로 인해서 중요한 국정 질서를 마비시켜버린 저 내란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중국 공산당에게, 북한 김정은 괴뢰 도당들에게 헌납하고자 하는 이 자들에게 과연 숨 쉴 수 있는 건강과 마실 수 있는 물을 공유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국제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을, 즉 구체적으로 A웹과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A웹과 USAID, 이런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그리고 올바른 국민의 뜻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거제도를 어떻게 하겠다, 공명선거를 나는 어떻게 추진하겠다, 여기에 대한 대안부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캠프니 뭐니 이런 소리 하는데, 수개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투표함을 들고 또 어디로 이동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선거는, 투표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해보나 마나입니다. 아무리 여당 되는 국민의힘당을 갖다 찍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동하는 과정, 사전투표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또 뒤집어져서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과를 목도하게 될 거인데, 자, 그러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기고 돌아왔노라고 말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의중은 무엇인가? 물론 한미 간에 있었던 비밀작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대통령께서 입으로 자기가 직접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에 지금 다시 서초동 집으로 돌아온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더라면 만약에 미국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정말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이번 12.3 계엄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슨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각 당별로 후보자를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끝납니다. 다 없던 일로 되고 그냥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러자면 우리가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의 경우. 반대의 경우 뭐냐면 12.3 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의 단독으로 치러진 일이었다. 미국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 애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이 숟가락을 은근슬쩍 올려놓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지금 미국한테 있어서는 바이올레이션이다, 반칙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말로 미래가 암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100번, 1000번, 만번 양보해서 생각해 봐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형태를 본다면 대통령의 언행을 볼 때 이거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굉장히 평화롭고 여유만만한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과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TV에 잠깐 비쳤던 지금 저기 누굽니까? 그 대통령실 차장 김성환 씨인가요? 그 차장이 김건희 여사를 수행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보니까
별로 그렇게 수척해졌다거나 내지는 완전히 초조, 불안, 긴장하는 그런 표정들이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젊은 대학생들 끌어안아주고 포옹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분명히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계엄령을 통해서 대한민국 거둔 가장 확실한 수확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깨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계몽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축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문수 씨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젊은이들을 데리고 나서 이렇게 같이 출마 선언을 하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20대 청년들이 주가 되고 50대, 60대 이 국회의원 하던 기성세대가 그 밑에 쪼아리고 신하로 들어가고 부하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파 진영에서 자유우파라고 외치면서도 젊은이들을 길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너네들은 열정페이만 하면 돼.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되고 돈, 수고비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하면 돼. 늘 이런 식이었죠. 전 제가 직접 정당 활동도 해봤기 때문에 그 직접 일하다 말고 젊은 사람들 쫓아내는 장면을 봤어요. 아주 그냥 망할 집구석이지 그런 집구석은. 젊은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 후대가 없는데 누굴 위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얼빠진 놈들이 지금도 자유우파의 깃대를 들고 지가 우파인 양, 자유공화시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거짓부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1시간 넘게 방송을 올려놨더니 중국 때려잡는 얘기는 별로 관심 없어. 김문수가 어떻고 한덕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건 내가 양념으로 조금만 넣었을 뿐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국제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이것을 중국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은 국제적인 공조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거를 국민께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2020년에도 이 중국 애들이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에다가 또아리를 틀고 거기에서 인터넷이 잘 되는 대한민국의 이 선진 인터넷 환경을 악용해서 미국 선거에도 개입하고 한 것으로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애리조나주의 대한항공 화물기에 싣고 갔던 벨럿 투표용지죠. 그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미국 공항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된 것도 이미 동영상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때 그 운반에 책임을 졌던 사람이 어느 그룹에 있었던 누구였다는 것까지도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며칠 전에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 즉 202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부정을 조사하라고 지금 행정명령에 서명도 한 데다가 지금 털시 게버드 DNI 국가정보장께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수사를 본격화한다 그랬어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 자, DNI는 CIA나 DIA나 FBI처럼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손과 발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16개 국가정보공동체에서 올라오는 그 각종 보고서를 종합해서 대통령께 데일리 프레지던셜 브리핑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는 털시 게바드 DNI가 그와 같은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CIA가 됐든 DIA가 됐든 아니면 NSA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뭔가 구체적인 인터내셔널 범죄 조직들의 소위 공명하지 못한 선거를 진행해왔던 빼박 증거, 하드 에비던스가 지금 나와 있고 그것이 최고 정보기관장인 DNI, 털시 게버드에게 보고가 돼서 이제는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FBI라는 곳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그 FBI 상관이 되는 팬 본디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 그간에 진행되었던 가짜 선거들, 깨끗이 못한 선거들을 파헤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중국과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것이 공개되는 날이 곧 조만간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자, 지금 수원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 중국 공작원들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가짜 보도야 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가짜 보도라고 확인됐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물거푸는 되죠. 그런 체포 얘기를 보도했던 스카이데일리는 당장에 문 닫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운명이 끝장이 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반대로 미국의 비밀 요원들이 소위 미국의 첩보 공작기관에서 그 일을 수행을 하고 절대로 내가 했다라고 인정을 안 치요. 인정 안 합니다. 마치 우리 요원들이 무슨 일을 해서 성사시켜 놓고 우리 글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죠. 왜? 그 일을 진짜로 수행했던, 진행시켰던 본인이기 때문에 얘기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일에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석연치 않은 군대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분명히 내각 책임자들이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했겠죠. 어떤 로펌을 통해서. 그것도 같은 서울대학교 동문 선배되는 모 판사 출신의 M 변호사를 시켜갖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밝혀진다면? 만약에 국제 공조 카르텔이 있어서 그들의 범죄 행각을 지금 미국의 비밀 공작기관에서 다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고 또 만약에 신병까지 보관하고 있어서 그것을 갖다 지금 증거물로 제시해서 판을 뒤집을 경우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왈칵 뒤집어집니다. 선거는 무슨 선거? 바로 그 순간 다 선거고 뭐고 간에 다 없던 일로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란 세력들,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박범계 이런 애들 포함해서 지금 국회 자체가 거짓으로 탄생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제거하고 파쇄시켜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지들이 무슨 입법기구다 어쩌다 떠들지만 거짓으로 불법으로 만들어진 국회라면 당장에 그 순간에 없애버리는 것이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또는 기각이 되어서 업무 복귀하는 것보다 일단은 파면이 된 상태로 지금 관저에서도 지금 쫓겨나다 짚혀서 지금 집으로 돌아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진실이 밝혀진다면 이거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적을 떠나서 사실 그간에 있었던 일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서 거짓으로 만들어진 거짓의 무리들이 그 순간에 집단으로 처단이 되고 척결돼서 국가의 질서가 원상태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응? 근데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충직한 애국 애족하는 이 애국 시민들, 자유공화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치루어서 너네가 당선될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내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102층 빌딩에서 자유낙하한다. 기꺼이. 이런 사람이 정말 부지기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현행 시스템적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당락을 결정하고 이런 거를 선거 관련에 맡기잖아요. 100% 위조된다.
거짓으로 해서 다 산통 다 깨지고 거짓 세력들, 친중 세력들이 살아남는 정말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 땅 위에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윤 어게인이란 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실질적인 업무로 복귀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깨어난 시민들,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 20대, 30대, 10대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이 사회의 주역으로서 등장을 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이번에 대단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진 관세 전쟁에서 지금 곧 145%의 관세가 중국에게 부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나 갈까요? 보름? 한 달? 두 달 갈까요? 아마도 그 이내에 중국 공산당 정권이 붕괴돼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트럼프가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전화했을 때 귀하가 이번에 뭐 대선 출마합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봤겠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 못할 또 다른 얘기도 있었겠죠. 제가 추론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트럼프가 이런 말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신데요. 잘 관리하셔서 두 달 내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 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정리정돈 하십시오. 윤석열은 우리가 가장 믿는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알아서 잘하고 내가 내준 숙제부터 잘 해결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없었을까?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님 연세를 봤을 때 내일 모레 이제 80이 되시는데 그분이 과연 그렇게 무리를 하실 수 있을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 대통령직에 출마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대단한 체력과 함께 그야말로 진흙탕 속에서 이전투구를 해야 되는 일인데 과연 그런 일을 한덕수 총리께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실지 그것도 지금 확실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윤 어게인이란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가을에, 지금은 다 끝났겠지만은요, 미국 중부에 이 옥수수나 콩 이런 것을 심어놓는데 가을에 가면 주로 이제 수확을 하거든요. 컴바인이라고 합니다. 집채만한 기계가 다니면서 수확하는데 지금 그런 그 거대한 수확 작업이 지금 모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다 채워진 상태에서 바로 그냥 그 세마이 그 트럭에 한 15톤, 20톤 실는데 거기 그냥 막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그런 콩이나 옥수수의 모습이 자꾸 연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고 미국 중부 지역을 뭐 수없이 다녀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와 같은 즉 컴바인 기계에서 그 하비스트한 그 수확한 그 농작물이 일순간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어떤 그 대변혁이 이 나라에서도 벌어지지 않을까. 사실 발생하지 않은 일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추론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현실화돼서 나타난다 하게 되면 그야말로 만백성이 온 국민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건 결코 뭐 저희 애독자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와 같은 국제 간의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을 혼자서 정말 뻘짓하듯이 했다. 이게 지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미국이 모른 척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번에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 편, 너네 편을 갖다 확실하게 솔팅해서 그 편을 갖다 확인하고 났을 때 미국이 중국한테 하는 이런 액션을 보니까 이건 지금 확실하게 중국을 완전히 갈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구나. 중세 봉건도 아니고 구석기 시대로 지금 돌려보내려고 지금 작정을 했구나.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원칙, 어떠한 룰에 우리가 서서 움직여 왔는지 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우리의 친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지금 도출해 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없이는 참으로 우리도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